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법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열심히 특히 문법 공부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잘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잘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문제를 뭐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 등급이 몇 등급인지 A부터 D등급까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내 등급에 맞게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완전하게 이 시험에 나오는 이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가시는 과정,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진단 과정으로 이 영상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제를 1분 30초 넘지 않게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만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는 사이소리 현상을 드러내는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럼 1번 선제부터 보시면은 공기와 밥이 이제 결합하면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냐라는 거죠. 공기 빡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뒤에가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시오 표기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앞말이 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가 고유어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한자어, 그리고 밥은 고유어, 맞아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에 인사와 말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산말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지만 인사말이에요. 환경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환경이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사말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사이시옷 없는 형태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뒤와 처리가 만난 건데 얘는 사실 고민할 게 없었어요. 일단 처리에서 이 치읓이 바로 거센 소리잖아요. 그래서 거센 소리 앞에서는 절대 사이시옷이 못 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3번을 이제 맞다라고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편지 끌로 소리가 나느냐, 편지 글로 소리가 나느냐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편지 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말에 울림소리로 끝났고, 그리고 뒷말이 안 울림 매사소리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우란으로 외웠던 부분인데, 환경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얘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 자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래서 사이쇼시 못 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우리가 맞히신 분도 있고 이제 못 맞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A부터 D등급 중에 몇 등급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기 진단 출발할게요. 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 D단계입니다. 사이시오 표기 문제라는 것도 몰랐다. 이 문제 의도 자체를 몰랐다. 맞는 표기를 그냥 고르는 문제인지를 알았지 사이시오 표기 문제라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맞는 표기 도무지 몰랐다 라는 분들은 D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공부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법 강의 중에 의문론 7강에 보면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됐다 싶을 때까지 여러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글 맞춤법 강의 중에서 39강 사이시오 표기 규정과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내용을 채우신 다음에 문제에 다시 접근해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C단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이시옷에 관한 문제구나는 알았어요. 사이소리 현상을 반영하는 사이시오 표기에 관한 문제구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기 모두가 헷갈리거나 혹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던 인사말 하나 정도는 알겠는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유 한자어의 구성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우리가 사이시옷 자체가 이제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서는 오지 못하거나, 그리고 수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자체가 잘 안 서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앞에서 해설 강의 안에서 제가 이제 사이 소리를 반영하는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 정보들이 모두 확 생각이 안 나셨던 분들은 우리가 C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단계이신 분들은 일단은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의문론에 있는 사이소리 현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분들은 39강 한글 맞춤법 규정, 사이시옷 표기 규정 전체를 확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규정에 나타나고 있는 예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C단계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셔서 의문론에 해당하는 사이소리 현상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단계예요. 얼추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문제 의도 정확하게 알겠어요.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문제구나. 그리고 적어도 고유어 하나가 있을 때 사이시옷이 표기가 되는구나.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의 수위성도 이해하고 있으시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 잘 접근하신 분들, 그리고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이 못 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셔서 우리가 뒤처리에 관한 그런 선지를 잘 해결하신 분들, 하지만 뭐 선지를 2개 이상 모르겠는 분들이에요. 이 내용은 모두 알겠지만은 선지에 나와 있는 그 예문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시옷 표기는 이제 사이소리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은 수위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쌓아가야 하는, 외워야 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파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셨어도 선지를 2개 이상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 규정 안에. 거기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 예들을 3번 이상 보시면 돼요. 사실 예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접근이 안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기 규정에 있는 예를 3번 이상 보시면서 채워 나가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하시면서 계속 수위성에 기반한 사이시옷 표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당신은 A단계입니다. 문제 의도, 사이소리 현상에 기반한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문제구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는 표기가 무엇인지 모두 정확하게 압니다. 찍는 게 아니라 모두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성, 이 단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인가까지 모두 알고 있으신 분들. 사실 문제가 고유어 한자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 A단계니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은 문제도 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제껴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7개년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 동형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시험 직전에 해결하게 되는 동형 모의고사 등을 끊임없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기억과 지식을 시험장 가실 때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몇 단계였습니까? 여러분은 몇 단계이셨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는 몇 단계였습니다. 저는 A단계예요. 저는 B단계예요. 저는 C단계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몇 단계인가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댓글에 이제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훼손된 부분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 잘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진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들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